회의에 앞서 위원님들께서는 이번 회기 동안 거제시의회 어원 행동 강령과 윤리 강령 및 윤리 실천 규범 사항을 준수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우리 위원회에서는 거제시 조례입법평가 조례안 등 13건에 대한 부의안건과 2023년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제시 조례입법평가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조례안은 한은진 의원이 발의하셨습니다. 한은진 의원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김동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은진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25호 거제시 조례입법평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자치입법권의 기능과 역할이 강화됨에 따라 조례입법 활동이 활성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제정된 조례에 관하여 입법 목적의 실현 여부와 시행 효과 등을 분석 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거제시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지방자치 확립과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안제 3조에서는 3년마다 입법평가 추진 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리고 안제 4조, 안제 5조에서는 입법평가의 대상, 시기 및 기준을 명시하였고 안제 6조와 안제 7조에서는 입법평가위원회 설치와 구성 근거를, 안제 10조에서는 결과보고서 제출 및 공표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3조 부침 1을 참고해 주십시오. 그리고 타 지자체 조례 현황은 60곳으로 특별 3곳, 광역 9곳, 기초 48곳으로 의원 발의 불의안건 자료집 31쪽과 32쪽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집행부 의견은 동의 의견으로 부침 1을, 예산조치 미천부 사유서는 부침 3을, 성별 영향 분석평가는 개선사항 없으므로 부침 4를, 그리고 2023년 9월 27일부터 10월 7일까지 입법 예고 기간 중 제출 의견은 없었습니다. 집행부 의견 반영 여부는 반영으로 부침 5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조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거제시 조례입법평가 조례안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거제시 조례입법평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조례의 시행 효과 및 목표 달성 등을 분석 평가함으로써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1호 입법평가란 거제시 이하시라 한다에서 시행되고 있는 조례에 관하여 입법 목적의 실현성, 실효성 등을 분석 평가하고 그 개선에 필요한 적극적 조치를 취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제2호 총괄부서란 입법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호 주관부서란 평가 대상 조례를 관리하고 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 추진계획의 수립, 거제시장, 이하시장이라 한다. 은 입법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입법평가 추진계획을 3년마다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제1호 입법평가 목표 및 방향, 제2호 입법평가 대상 조례, 제3호 입법평가 시기 및 방법, 제4호 그 밖에 입법평가 실시에 필요한 사항. 제4조 대상. 입법평가의 대상은 시의 조례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1호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조례, 제2호 제정 또는 전부 개정되어 시행된 지 2년이 지나지 않았거나 입법평가를 받은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조례, 제3호 기구 정원, 기관 설치, 조직 운영 등 기관의 내부 운영에 관한 조례, 제4호 사무분장, 문서관리 등 단순 기술적인 내용의 조례, 제5호 그 밖에 제6조에 따른 거제시 입법평가위원회 이하위원회라 한다. 에서 정한 조례, 제6조 시기 및 기준,
제1항 입법평가는 제3조 추진계획에 따라 실시하되 다음 각 호의 기준으로 실시한다. 제1호 입법 목적의 실현성 및 조례의 실효성, 필수성. 제2호 기본계획, 추진계획 등의 수립 여부. 제3호 상위 법령 제정 및 개정사항 반영 여부. 제4호 예산 편성 및 집행의 적정성 여부. 제5호 위원회, 협의회 등 구성 및 운영 실태. 제6호 그 밖에 평가 대상 조례의 규정에 따른 이행 여부. 제2항 제1항에 따른 평가 시기 및 기준에 따른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 위원회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자문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제1호 입법평가에 관한 사항. 제2호 입법평가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제3호 입법평가 결과 개선안 마련에 관한 사항. 제4호 그 밖에 입법평가를 위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붙이는 사항. 제7조 위원회 구성 등. 제1항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2항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3항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수는 전체 위원수의 과반수가 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제1호 총괄부서의 장을 포함한 시소속 5급 이상 공무원. 제2호 거제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명. 제3호 변호사, 교수 등 법률 또는 입법 전문가. 제4호 그 밖에 입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4항 위원의 임기는 임명 또는 위촉된 날부터 위원회에서 입법평가에 대한 심의를 마치는 날까지로 한다. 제5항 위원회 회의는 제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항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총괄부서의 입법 업무 담당 공무원 중 시장이 지명한다. 제8조 자료 제출 등. 제1항 평가 대상 조례의 주관 부서의 장은 해당 조례에 대한 입법평가 기본 자료를 작성하여 총괄 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항 총괄 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입법평가 기본 자료를 정리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항 위원회는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공무원 등에게 설명 또는 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에게 자문할 수 있다. 제9조 용역 실시. 시장은 효율적인 입법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입법평가 전문기관이나 단체 등의 용역을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 결과 제출 및 공표. 제1항 시장은 입법평가 완료 후 30일 이내에 입법평가 결과서를 거제시의회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항 거제시의회 의장은 입법평가 결과를 거제시의회 홈페이지에 공표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존경하는 의원님들의 해안으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면서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순복입니다. 보고서 5조 의안번호 225호 거제시 조례 입법평가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1. 제안 이후 2. 주요 내용 3. 참고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조 검토 의견입니다. 먼저 제정 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자치 입법권의 기능과 역할이 강화됨에 따라 조례에 대한 입법평가 제도 시행으로 입법 목적과 입법평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조례의 시행 효과와 목적 달성 등을 평가하고 그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조례안은 본칙 10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입법평가 추진계획을 3년마다 시장이 수립 시행하도록 강행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입법평가 관련 조례를 시행 중인 전국 60개 자치단체 중 평가의 주체는 지방자치단체장 43개소, 지방의회 의장 17개소로 입법평가 결과 도출에 따른 전담 인력 배치 및 원활한 운영 등을 위해 대부분의 지자체는 단체장이 입법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입법평가 대상에 관한 것으로 시의 모든 조례를 대상으로 하되 상위 법령에서 위임한 조례, 시행된 지 2년, 입법평가를 받은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조례 등 입법평가 대상에서 제외하는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입법평가는 발효 중인 법 규정을 조사 분석하여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과정이라는 측면에서 조례 시행 후 충분한 시간을 거친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안 제5조는 입법평가 시기 및 기준을 규정한 것으로 입법 목적 실현성 및 조례의 실효성, 기본계획, 추진계획 수립 여부, 상위법령 반영 여부, 예산 편성 및 집행의 적정성 여부, 위원회 등 운영 실태, 그 밖에 평가 규정 이행 여부 등이며 평가 시기 및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입법평가의 세부적인 사항은 이미 시행 중인 타 시도 입법평가 누적 데이터를 참고하여 조례의 목적 실현을 위해서 향후 규칙 제정 등을 통한 보완은 필요해 보입니다. 안제 6조부터 안제 7조는 입법평가위원회 설치 및 구성을 규정하였습니다. 입법평가 대상 조례가 집행부 전 부서에 분포되어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위원 위촉 시 전문성을 고려하여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며 객관성과 공정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여야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제 8조에서는 입법평가와 위원회의 안건 심의를 위해 공무원 등에게 설명 또는 자료 제출 요구와 전문가에게 자문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안제 9조에서는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입법평가 전문기관이나 단체 등의 용역을 의뢰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첫 입법평가는 전수 입법평가를 실시하여 하므로 그 양이 방대할 것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전문기관의 용역 선행 후 정비하기 위한 조치로 보입니다. 안제 10조는 입법평가 완료 후 30일 이내에 결과보고서를 시의회에 제출하고 의장은 입법평가 결과를 거제시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입법평가 결과 공개로 시민의 알거리를 충족시킬 것으로 사료됩니다. 부칙은 입법평가 도입을 위한 준비를 위해 시행일을 2024년 1월 1일로 규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검토 결과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자치 입법권 확립과 지방분권 강화로 지방 이양 사무 증가 및 최근 의원들의 입법평가 활동 활발로 발의되는 조례 건수가 표와 같이 큰 폭으로 증가하였습니다. 거제시는 2023년 9월 현재 466개의 조례가 제정 시행 중으로 증가하는 조례 발의건에 대한 실효성과 타당성에 관한 검토인 입법평가 제도를 시행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의 운영관리에 관한 입법평가 제도는 지방자치법 제13조 제2항 제1호 나목인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해당하여 조례 제정은 가능합니다. 이 조례안은 거제시에서 시행 중인 조례의 시행 효과 등을 분석 평가하여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시민의 자치 법규에 대한 신뢰를 높이기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증가하는 조례에 대한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정비와 객관화된 지표에 따른 합리적인 평가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며 입법기관인 의회의 신뢰성 확보에 기할 것으로 기대되며 관련 법령 등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어 본 조례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참고로 경남도 내 2곳과 전국 자치단체 58곳에서 해당 조례를 제정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앞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장, 이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바른대로 나와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다른 의견 없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거제시 조례 입법평가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선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실장님, 우리 의원님 반갑습니다. 우리 지난 3월에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그 선진지 의회 시스템 그리고 또 앞서가는 그런 의회에 관련된 제도를 우리가 배우고자 한번 거제시 의회에서 운영위원회에서 선진지 견학을 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제 세종시 의회에 가서 우리가 이 입법평가 제도에 대한 것을 설명을 듣고 거의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의원님이 대부분 공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오자마자 저도 이제 한의원하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바로 준비를 하신다 하시길래 이제 좀 잘 준비해 달라 해서 좀 빨리 준비가 된 것 같아서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그죠? 이렇게 올라왔는데 이 조례에 그때 당시 우리가 세종시 의회한테 보고 받을 때 드리면서 그 자리에서도 제가 그 실제 하고 있으니까 세종시 의회 전문위원
혹은 의원님들께 제가 질문을 했었었는데 결국에는 이 일을 수행하는 것은 용역 업체입니다. 그죠? 예. 결국에는 우리가 그 용역을 둔다. 그 우리 세종시 의회에서도 수행을 할 때 용역사의 그 결과를 바탕으로 이제 위원회에서 거의 다 받아들였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러면은 지금 우리 조례상에서도 이제 위원을 두고 이 조례의 목적에 맞게끔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도 9명의 위원회를 두는데 이 위원회가 그러면 결국에는 또 유명무실한 위원회가 되지 않는가라는 순간적인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뭐 실장님이다 아니면 의원님만. 용역을 실시하는 위탁기관하고 평가위원회는 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세종시 같은 경우에도 한국법제연구원에 위탁을 해서 용역을 했고 거기는 이제 입법위원회가 있고 예. 저희도 사실은 저는 용역을 실시할 수 있다고 했던 이유는 이제 그렇게 위수탁할 수도 있고 전체 이 조례를 운영하는 지자체를 찾아보니 실제로 그 용역을 줘서 위수탁하는 데가 있고 그냥 지자체에서 바로 하는 데도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거는 이제 여기 그래서 저는 그 여지를 둔 게 용역을 실시하고 있다는 게 우리도 그러면 좀 법제 전문기관에 위수탁을 할 거면 용역을 해서 근데 그 기간이 그때도 말했듯이 한 두어 군데밖에 없다라고 맞아요. 그렇게 얘기하셨잖아요. 그래서 한국법제연구원이나 어쨌든간 전문기관에 위탁을 할 수도 있고 해도 용역기관이 있어도 우리의 위원회는 또 설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제 의원님이 요 입법을 하면서 의원님 생각은 예. 법과 관련된 전문기관에 위탁을 할 수도 있고 예. 우리 위원회가 스스로 평가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 요 두 개 다 여지를 열어놓는 그렇죠. 예. 의도입니다. 네, 예. 그렇게 해놓은 거. 자 알겠습니다. 사실, 그러면은 또 챙겨보니까 강역이나 특별 정도는 다 용역을 해서 위탁을 좀 하는 것 같고 이게 작은 데는 그냥 지자체. 평가위원회만 네. 해서 뭐 하고 이런 거 같더라고요. 제가 찾아보니까 자료를. 알겠습니다. 그러면 실장님께 제가 방금 의원님이 답변하신 거 잘 들으셨죠? 실제 이제 어쨌든 집행하는 거는 우리 감사실에서 하실 텐데 어떻습니까? 위원회의 평가가 맞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법 전문 기관에 위탁을 해서 이 조례 입법 평가를 시행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까? 이 조례를 만들며 있어서 그 시행하는 부분을 의회에서 의장님을 주관하는 부분도 있을 수가 있었고 또 그 시장님이 하는 시주관이 되는 것도 부르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제9조에서 용역 실시 부분도 시장이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재량적으로 이렇게 판단해 주셨고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정말 실효성 있는 조례를 이렇게 평가하는 차원에서 본다면은 초기에는 뭐 우리가 한 사례가 없거나 이래 하다면 비용을 들여서라도 한번 해볼 수가 있고 그 추후부터는 또 우리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다는 사안이 되기 때문에 이 조례의 재량 행위대로 하는 게 저는 뭐 예. 이의 없다 생각합니다. 이제 저도 그때 당시에 이제 세종시의회에서 보고를 받았을 때 딱 드는 생각이 이거를 정말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법과 관련된 전문 기관이 위탁하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러면 굳이 우리 위원회가 있을 뭐 이유가 있나라는 뭐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쨌든 이제 부칙이 조금 늘었죠. 바로네. 예. 어쨌든 이거를 이제 나중에 발의가 되고 공포가 되면은 시행에 관해서는 또 한 번 더 우리가 이 중진을 모아야겠습니다. 예. 그건 그렇게 해주시고 4조에서 우리 4조의 1호에 보면 상위 법령에서 위임한 조례는 이제 제외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놓은 이유가 있습니까, 실장님? 우리가 상위 법령에서 위임한 조례를 하더라도 각 지자체마다 이제 상위 법령에서 위임했기 때문에 각 지자체마다 거의 이제 조례를 만드는데 사실 내용이 다 비슷해도 또 부분 틀린 점들이 많이 있어요. 각 지자체마다 위임하더라도 무조건 다 유권 해석을 받아서 조례를 발의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조례에 따라서 상위 법령에서 위임한 건 무조건 제해버리면은 약간 이 취지도 좀 무색해지는 거 아닐까요? 이제 이 부분에서는 워낙 저희들이 검토해야 될 평가해야 될 조례 양이 많기 때문에 그 대상에서 제외하는 항목을 둔 것으로 판단되어집니다. 그리고 상위 법령에서 위임한 조례를 하면 그 법률에서
그 자치단체장이 그 반드시 그 범위 내에서 정해야 될 조례이기 때문에 이것을 뭐 저희가 판단할 때는 사회법령에서 위임한 조례라는 것은 반드시 있어야 될 조례로 저희들은 판단되어 있기 때문에 요 대상에서 일단 제한 거로 그렇게 자, 그렇게 따지면은, 그렇게 생각하면은 상위 법령에서 위임한 조례는 우리가 한번 제정하잖아요. 그러면 상위 법령이 바뀌지 않는 이상 절대 개정이라는 게 없어야 됩니다. 근데 맞잖아요. 이제- 근데 우리는 이거는 말 그대로 이 목적 자체가 우리가 상위 법령에서 위임한 조례를 하더라도 우리 시에 맞게끔 그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 평가를 두는 건데, 이렇게 입법 평가 대상에서 제외시켜 버리는 조례가 있으면은 말 그대로 모든 우리 조례에 대한 실효성을 따져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식으로 각 호마다 제외를 하면은 실제 그러면은 입법 평가 대상으로 올라온 조례가 몇 개 없을 것 같아요. 예, 한혜님 말씀하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그 입법평가조례는 앞서 말한 것처럼 이제 실효성, 실현성을 둔다, 그게 뭐 목적을 둔다면 지금 각 후에 제외된 이 조례는 사실은 우리가 이 조례를 만들었어요. 근데 실제적으로 진짜 실현이 되고 시민들한테 제대로 효과가 있는지를 기간이 있어야 되는 거지. 있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상위법에서 위임한 조례 같은 것도 그렇고 제정 또는 내가 제정이나 개정한 지 2년도 지나지 않은 거를 평가위원회 해서 또 평가를 받기보다는 어느 정도 우리 시에 이 조례가 제가 이제 시민들한테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는 예. 뭐 2호라든지 이런 거는 우리가 조례를 제정하고 혹은 개정해서 시행을 해보고 그 실효성이라든지 실효성을 한번 따져볼 이유는 있는 거예요. 근데 제 이 1호 2호 이런 거는 이제 저도 이제 뭐 수긍이 되는데 1호 같이 상위 법령에서 위임했다고 무조건 평가 대상이 제외. 근데 상위법을 조례가 더 이렇게 할 수 그러니까 없다는 생각인 거죠. 예. 예. 그거는 상위법을 넘어가는 조례는 우리 조례 심사 자체에서 걸러지겠죠. 이건 우리가 조례가 발의되고 공표되고 난 후에 입법 평가를 하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입법 평가라는 거는 조례를 만들었을 때 이 조례가 이게 지금 뭐 실효성 이런 거 다 떠나 뭐 그런 걸 평가한다 하면 상위법에서 그대로 내려온 얘기를 평가위원회에서 상위법을 할 수가 그러니까 제가 있나? 말씀드린 거는 이제 위임한 조례를 하더라도 네네. 각 지자체에 맞게끔 이제 구성을 해서 하자.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주민자치위원을 상위법에서는 50명까지 두라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예, 근데 우리 시는 지금 어떻습니까? 20명인가 30명 줄여놨죠. 아니면 그거는 각 면동의 운영 규칙에 따라 그러니까 바뀌고. 법에서는 50명까지 해놨는데 그게 이제 위임 규정 아닙니까? 그러니까 50명까지 할 수 왜냐하면 있는데 우리 조례는 그래서 제가 50명, 예. 그걸 말씀드린 예. 게 법에서는 이렇게 해놨는데 각 시의 상황을 따라서 이 50명까지니까 우리 50명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는 우리 시나 또 그 주민자치 시행 규칙에 따라서 정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거를 갖다가 우리가 평가를 해야 되는데 말씀하신 대로 여기에서 위임했기 때문에 주민자치 조례는 아예 그 평가 항목에서 제외를 한다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김수현님 말씀하신 예. 예를 든 거는 주민자치조례는 우리 시 조례는 50명인데 아까 25명하고 30명 다 한다는 거는 면동에 있는 운영 규칙이에요. 네, 그래서 제가 이런 예를 들은 겁니다. 예. 그러니까 시조례는 상위법 위임했는데 상관이 없는 거죠. 50명이니까. 그러니까 방금처럼 제가 이제 법에서 어느 정도 그런 경우는 없을 것 같은데. 상위법에서 위임한 제가 전체 조례를 다 살펴보진 않았지만 상위법에서 위임한 어쨌든 조례가 상위 우리 시에 법령에서 맞게 위임한 조례도 저는 뭐 무조건 뭐 딱 제외한다라는 것은 조금 한번 생각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무슨 말씀인지는 이해가 됐어요. 예, 예. 이해가 우리가- 됐는데. 예. 우리가 그 상위 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넘어서 조례가 제정되는 것은 우리가 조례 제정 심사 단계에서 걸러질 텐데 이것은 조례가 만들어지고 난 후에 시행하는 측면에서 이 입법 평가가 있어야 된다. 상위 법령에서 위임한 조례라 하더라도 우리 시 조례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게 제 의견인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그 대상에서 제1호로 상위법 위임한 조례를 제외한다라고 했던 이유는 우리가 상위법에 의해서 이제 조례를 만들고 뭐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걸 넘어설 수 없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거는 그거는 그냥 뭐 평가 입법하지 않아도 당연한 평가 거고. 예. 대상이 될 수 없다라고 예, 예. 생각해서 저는 제1호로 예. 넣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위원 좀 해석이 조금 다르긴 한데 저는 그렇게 해서 넣었고 또 그 반대적으로 지금 김서면 의원 말씀하시는데 다른 위원님들 얘기를 한번 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뭐 마지막으로
마지막으로 뭐 물어볼라 했더라. 일단 그러면 다른 의원님, 네. 예, 김선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그리고 이 불필요한 조례를 정비 폐지한다고 우리 한원진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그 제2조 정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입법 평가란 거제시 이래가지고 쭉쭉쭉 있습니다. 그 실행성, 실효성 등을 분석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하는 게 더 낫지 않나 싶어요. 왜냐하면 평가는 평가만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개선에 필요한 적극적 조치를 취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그럼 평가를 우리가 적극적으로 어떻게 조치를 취한다라는 겁니까? 이게 조금 해석이 모호한데. 예. 왜냐하면 이제 그 모든 어원들이 뭐 어원 발의도 있고 있을 수 있는데 이제 법을 발의할 때 보면은 그 발의의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 목적 내가 네. 만약에 입법 평가 조례도 만든 목적이 있는 것처럼 그 목적에 그 목적에 맞게 이 조례가 잘 어떻게 되고 이제 분석 평가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잘 안 됐으면 우리가 뭐 폐지도 할 수 있고 통폐합도 할 수 있는데 그 통폐합 이런 개선에 따른 것까지도 평가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평가위원회에서. 이게 그래서- 지금 입법 평가인데 평가는 그 평가로서 평가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또 이걸 개선을 해야지 된다 이 그래서 그 말입니까? 평가의 결과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한 거에 대한 과정을 거치는 게 이게 맞죠, 지금 일련에. 입법 평가 조례 아닌데 그걸 이게 넣는 게 맞나요? 그 평가에서 딱 끝낸다는 거는 결정인 예. 거지 뭐 폐지, 통폐합으로 끝내는 거지만 그러니까 이 조- 평가 조례이기 때문에 조례 아니기 때문에 평가에서 끝나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아니 목적 조례 실효성을 높이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조례 실효성을 높이려면 평가하고 적극적으로 조치를 취해야죠. 그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 목적에 보면 이 조례의 목적은 함으로써 조례 실효성을 높여야 되거든요. 그냥 평가에서 끝내버리면 실효성을 높이는 거는 예예 맞죠. 그렇죠. 실제적으로 이 우리가 의원들이 발의한 조례가 시민들한테 적극적으로 이게 발현이 되려면 평가를 하고 더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조치를 취한 일련의 과정을 말하는 게 그건 저는 애매한 게 이 평가를 하는데 평가를 우리가 입법 평가를 하는 조례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에서 똑같은 말인데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일단은 제가 이제 다른 그 조례를 보니까 대부분 그렇게 돼 있더라고. 그래서 그 개선에 필요한 적극적 조치를 평가를 적극적으로 조치를 취한다. 뭐 한 의원님 말씀 그렇게 하시니까 일단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 밑에 보니까 네. 이 총괄 부서하고 주간 부서가 우리 44페이지에는 좀 바로 되어 있어요. 주간 부서가 그 2호에 들어가 있고 3호에는 총괄 부서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는 또 이렇게 이게 좀 구슬이 바뀌었는데 이거는 왜 이렇게 된 거죠? 2호가 주간 부서고 3호가 총괄 부서가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제 2조 정의에서 2호하고 3호하고 네네네. 2호 3호가 좀 바뀌었다 이 말이죠. 총괄부서는 예예. 이제 그 부서를 말하는 거고 그 부서 안에도 이 아니 내용은 같은데 이게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네. 질의를 하는 부분은 주간 부서가 2호로 가고 3호가 총괄 부서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44페이지에는 의원 발의 조례 안에는 그거하고 여기하고 지금 다르다 이 말이죠. 잠시만. 예. 오늘 예, 올라온 예. 이 조례안을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주간 부서가 먼저 올라와야 되는 거 아닌가 이 말이지. 2호가 예예예 대부분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 조례가. 그래서 총괄이 좀 더 큰 단위여서 그러니까 총괄부서를 총괄이 먼저- 좀 더 큰 단위이기 때문에 3번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닌가? 3호로 가야 되는 거 아닌가? 아니 큰 부서 안에 이 담당하는 게 있기 때문에 큰 게 먼저 나오고 작은 게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이게 의원님 그런가요? 예, 말씀은 알겠습니다. 예. 감사실의 법무팀인 것처럼 만약 총괄부서 아니, 감사실이면 예, 주간부서는 법무팀인 것처럼 그런 의미로 지금 호가 정리되어 있는 거거든요. 알겠습니다. 네. 그 제일 7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7조 그 3호에 보면 변호사, 교수 등 법률 또는 입법 전문가 4호 그 밖에 입법 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저는 별로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 변호사나 교수, 법률, 변호사 교수는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아닌가요? 그렇지만 이제 그 예. 전문직을 하고 있는 거니까 이제 전문가인 거고요. 입법 평가에 근데 관한 학식과 경험이 아. 풍부한 사람. 그러니까 변호사나 교수가 아니더라도 입법 평가에 뭐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라고 좀 더 그 저희 위원 구성에 좀 그걸 넓혀 놓았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넓힐 필요가 없고 이거는 3호는 제 생각으로는 삭제도 된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거기 5항을 보면은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 출석이 8명이 된다. 4대4가 되면은 4대4 그 동률이 나올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럼? 동률 경우 방법 제시가 안 되어 있네요. 그리고 기권했을 경우 예. 동수는 부결 그거는 정해져 있는 회의 규칙이어서요. 일일이 그 조례 안에 넣지는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회의 규칙상. 예. 국민인력위원회를 구성한다고 그러니까 회의 규칙상 위원 구성이 국민인력이기 때문에 예. 그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 한 일일이 뭐 명을 회의 포함한 규칙을 국민인력위원으로 구성한다 되어 모든 있어서 조례의 회의 규칙을 일일이 다 열거하진 않습니다, 언니. 열거하지는 않아도 이게 또 좀 보기 쉽게 10조 한번 보겠습니다. 10조에 보면은 그 입법평가 완료 후 30일 이내에 입법평가 결과 보고서를 거제시의회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항에 거제시의회 의장은 입법평가 결과를 해놨습니다. 그거 결과 보고서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결과를 하고 이거는 결과 보고서를 거제시의회 홈페이지에 공포하여야 한다. 라고가 맞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결과 보고서를 의장님께 제출하고 나면은 네. 의장님께서는 원본이 아닐지라도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릴 때는 네. 축약본이라든지 기타 할 수 있는 그런 의미로서의 보고로 결과로 그렇게 정의를 한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이게 결과 보고서가 더 맞지 않나요? 우리가 보면 10조 1항하고 2항하고 이렇게 갈 때 이어져서 늘 이렇게 좀 포기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는 뭐 각 의원님들께서 논의하셔가지고 정해도 무방한 그런 사안이 아닐까 저는 생각이 되어지고 그렇습니다. 제가 잠시 덧붙이자면 그 1항에 있는 결과 보고서는 결과에 나오는 게 결과 보고서를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 결과 보고서를 그대로 의장님이 홈페이지 공포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냥 그 결과를 한다는 거 약간 좀 의미는 다르지만 뜻은 그 결과를 올린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보고서 1항에 나오는 그 평가 결과 보고서가 2항에 그대로 갈 필요는 굳이 아니 이렇게 이제 없을 것 같은 뜻이죠 그게. 아까 이야기했지만은 제가 그 마감을 안 했네요. 제 7조 그 3호하고 4호 부분은 저는 이제 3호를 삭제했으면 좋은데 일단 의견들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미수 의원님 제 말씀하셔서 7호하고 제 10호하고는 제가 열간 3호, 4호는 의미는 다르긴 하나 이미수 의원님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의원님들이 그런 얘기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2조 이 부분은 총괄부서하고 주관부서는 사실은 저도 이게 그 총괄부서라는 건 크다는 건 알아요. 주관부서보다. 근데 대부분 제가 이제 조례안을 훑어보니까 주관부서가 2호에 있고 3호에 총괄부서가 있더라고.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한번 질의를 한 겁니다.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임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최양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실장님 반갑습니다. 예, 저는 참 이 조례가 사실 좀 생소해가지고 이런 조례가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거제시 조례 입법 평가 조례 아니고 우리 저기
검토 보고서에 보니까 이렇게 다 전국에 이렇게 조례를 다 이렇게 표기를 해 놓으셨네요. 저 궁금한 게 있는데 실장님, 제1조 목적에 이 조례는 거제시 조례 입법 평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규칙은 포함되지 않습니까? 모든 조례의 규칙을 다 만들어라는 기준은 또 없고, 예. 아니 이 그러니까 우리 조례- 시에 규칙 있잖아요. 의회도 규칙 있고 예, 시에도 예. 규칙 있어요. 근데 규칙을 이 조례에서 그 조례만 시행하더라도 저희가 무방하다면 이대로 진행할 수도 있고, 예. 아니 제가 질문하는 거는 조례만 평가를 할 것이냐 규칙은 제외를 할 것이냐를 묻는 겁니다. 잘 검토 안 되신 것 같아요. 자, 거제시 자치법규안 입법 예고에 관한 조례 보면 자치법규란 거제시의 조례 및 규칙을 말한다. 입법이란 자치법규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를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거제시 자치법규안 입법 예고에 관한 조례와 이 조례가 일치가 되어야죠. 용어나 아니면 조례 내용이 상충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다른 지자체 보니까 왜 여기 다들 이 조례만 포함을 했나라고 보니 몇몇 지자체는 그냥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영암군 입법평가 조례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입법 안에 자치법규를 개정하고 제정하고 폐지하는 게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아예 자치법규 자체를 평가하겠다 이 말인 겁니다. 그래서 조례 입법 평가가 아니라 그냥 입법 평가 조례 이런 게 거의 한 3분의 1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제 이 내용에 보니까 다른 지자체는 어떻게 하고 있나?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입법 역량 평가 조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여기는 조례와 규칙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그래서 왜 우리 거제시는 이 조례만 평가를 하겠다는 건가? 우리 규칙이 지금 여기는 표기가 안 돼. 규칙까지 치면 우리 한 500개가 넘어요. 예. 그래서 왜 규칙은 뺐는가? 그게 일단 또 궁금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제2조 정의에 또 입법 평가란 해서 거제시에 시행되고 있는 조례에 관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아까 언급했지만 거제시 자치법규안 입법 예고에 관한 조례에는 입법에는 자치법규의 재개정 폐지입니다. 그러면 여기 조례는 이 조례에는 규칙은 지금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좀 조례할 때 담당 그 감사실에서 충분히 검토를 하고 이 자치법규안 입법 예고에 관한 조례 감사실 소관 아닙니까? 그걸 검토를 하셔야죠. 해서 만약에 한다면 이 조례 제명도 조례를 빼야 됩니다. 그리고 제 개인적인 생각은 자치법규 입법 평가 이렇게 가야 됩니다. 그리 해야 우리 거제시 자치법규안 그 입법 예고 조례와 이게 상충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도 사실은 실효성 없는 조례 막 만들어서 제대로 그 조례대로 지켜지지도 않는 부분 저희들이 늘 업무 보거나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일괄 정리하고 정기적으로 평가하는 거 필요합니다. 필요하고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의원들이 조례를 그 발의하지 않습니까? 집행부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할 때 정말 이제 실효성 있는 조례를 앞으로 만들겠죠. 성과를 내기 위한 조례가 아니라 저는 이제 이 조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요런 지금 기존에 있는 조례와 이게 좀 불일치한 부분, 이 정의나 용어에 대한 정의가 이렇게 명확하지 않는 부분, 지금 실장님도 보니까 규칙에 대해서 지금 정확하게 지금 답변을 못 하셔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나중에 토론을 거쳐서 조금 수정을 하든지 좀 그렇게 해야 되겠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드는데 이 발의하신 의원님 답변하실 거 있습니까? 사실은 이제
저도 제 5분 자유 발언을 할 때 보면은 자치법규 입법평가라는 말을 계속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쉽게 그냥 자치법규, 제가 여기도 보면은 거제시 자치법규 현황이라서 조례 규칙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자치법규를 그냥 제가 규칙은 나중에 규칙이 좀 있었는데 그냥 그 자치법규를 제가 조례라고 그냥 쉬운 표현으로 그냥 우리가 흔히 조례해서 그렇게 제가 이제 제 명에는 그렇게 넣었고요. 그래서 그걸 생각하지 않았던 건 아니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좀 더 이걸 조례를 발의하고 검토를 해보니 최양희 의원님 말한 것처럼 규칙 부분을 차라리 자치법규라 했으면은 조례는 규칙이 들어가는데 이거 조례라고 딱 제명을 넣어 놓으면 이게 오해가 또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충분히 제가 이제 할 때 예상했던 부분이었는데 쉽게 좀 조례가 다가가게 하려고 조례 제명을 그래서 이제 전체 찾아보고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그렇게 한 겁니다. 그 내용을 몰랐던 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더 보완해서 네, 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래 뭐 잘 지적해 주신 부분도 저도 이해를 하고 하는데 조례 부분에 의해서 만들어서 들이 그 지방자치법률에서 어떻게 보면 해야 될 사항이고 그 조례를 잘 집행하기 위해서 자치법규 네, 그 네, 시행령을 이제 시행규칙을 네. 자치단체장이 만드는 게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모법적으로 보면은 우선적으로 조례가 위에 상위적으로 있으면서 맞습니다. 네. 보완하기 때문에 상위에서 검토돼 버리면은 만약에 상위 조례가 이렇게 폐지안이 결정된다면 당연히 자치 그 규칙 안도 폐지돼야 될 사안이라고 저는 판단되었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가 아까 그 문항에서 얘기할 때 위임된 법률에 있는 조항은 우리가 대상으로 하지 않는 그 이유도 법령에서 보통 이 위임되는 조례들은 보면 그 위임 조례들은 그 법에서 그 반드시 해야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사안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는 폐지 검토 입법 평가 사안에서 제외한다 이렇게 이었다 이렇게 좀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네네. 뭐 설명은 잘 들었고요. 실장님 나중에 우리 그러면 상위 법령에서 위임한 조례 현황 지금 확인 안 되죠? 예, 지금은 당장 안 되죠. 예, 나중에 업무 보고 할 때 그 좀 정리를 해서 예, 예. 상위 법령에서 위임한 조례 현황과 우리가 그렇지 않은 조례 좀 그 말씀을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예, 예. 이제 물론 취지는 알겠어요. 조례가 바뀌면 당연히 그 하위인 규칙도 당연히 바뀌죠. 우리도 뭐 법률 바뀌면 시행령 바뀌고 하듯이. 그렇지만 이제 이 조례를 이렇게 할 때는 명확하게 이 조례 내가 발의한 이 조례는 그런 뜻이었어가 아니라 명확하게 우리 이제 그 다른 조례에 그렇게 지금 규정되어 있는 거를 그대로 저는 쓰시는 것이 이렇게 오해나 논란의 소지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제일 무난하기 때문에 나중에 토론 시간 끝나면 여기 조례를 자치법규로만 바꿔서 수정하면 어떨까 이런 개인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최양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명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혜진 의원님 조례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앞에 의원들이 말씀 다 하셨고 일단은 용어 정리가 좀 돼야 되겠다는 걸 다시 한 번 더 말하고 35페이지 7조에 아까 임숙 의원님께서 말했습니다. 4호 이제 이거는 사무에서 변호사, 교수 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포괄적인 개념이 있기 때문에 이 4호는 없애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임숙 의원 앞에서 했는데 이거는 명확하게 이 4호 이 부분은 빼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정명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실장님, 예, 수고하십니다. 우리 한은지 의원님, 조례 제정에는 저도 찬성합니다. 필요가 한 조례는 맞습니다. 예. 우리 시에 지금 466건의 조례가 제정되어 있다고 나옵니다. 이 중에서, 유명무실한 조례들이 상당히 많이 있을 것입니다. 실장님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렇습니다. 이 평가를 통해서 실현성이 없거나 실효성이 떨어지거나 어떤 근거사항을 줘서 폐지 또는 개정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주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조례, 이 조례도 물론 이제 상위법령에 의해서 조례를 제정 꼭 해야 되기 때문에 했는데 상위법령이 개정됐는데도 불구하고 조례는 개정 안 된 게 많습니다. 얼마 전에 그 임시회 때 상위법령이 7년 전에 개정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조례는 바뀌지 않았던 그런 예도 있었습니다. 이거는
물론 상위법령위에서 조례 개정할 의무는 있지만은 그래서 이제 입법평가에서는 제외시켰는데 이 기회에 상위법령위에서 제정된 조례도 이 입법평가에 여치는 않더라도 감사실에서 적극적으로 상위법령을 점검해서 개정사항을 파악을 해서 우리 조례가 개정될 수 있도록 점검 한번 하십시오. 예. 자, 이 조례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한 시간 정의하겠습니다. 정의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울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기하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었습니까?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 토론 있으신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그제시 조례 입법평가 조례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한 시간 정의하겠습니다. 정의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울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그제시 자활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조례안은 안석봉 의원이 대표 발의하셨습니다. 안석봉 의원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김동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석봉 의원입니다. 법리위원과 이태월, 김선민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하고 행정복지위원회 전원이 찬성한 의안번호 제226호 거제시 자활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근거하여 근로능력을 가진 취약계층이 자활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자활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사회의 빈곤과 경제적 불평등을 완화하고 복지 정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대하여, 안 제3조에서는 자활지원 대상의 범위에 대하여, 안 제4조에서는 시장의 책무, 안 제5조와 제6조에서는 자활지원 계획의 수립과 지원, 안 제7조부터 제10조까지는 자활기관 협의체 설치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1조에서는 실무자 회의, 안 제12조에서는 수당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관계법령, 부서 의견, 조회 결과, 비용 추계, 성별 영향평가 결과 등의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거제시 자활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시행하는 자활사업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거제시 자활사업의 효과를 높이고 지역사회복지 정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호 자활사업이란 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의 사업을 말한다. 2호 지역자활센터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라 수급자와 차상위자의 자활 촉진에 필요한 시 단위의 자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정된 센터를 말한다. 3호 자활기업이란 법 제18조에 따라 설립된 조합 또는 사업자를 말한다. 제3조 자활지원 대상의 범위.
이 조례에 의한 지원 대상은 수급자, 차상위자, 지역자활센터, 자활기업을 말한다. 제4조 시장의 책무, 거제시장, 이하 시장이라 한다는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관련 시책을 수립,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 자활 지원 계획의 수립, 시장은 자활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활 지원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6조 자활 사업 지원, 제1항 시장은 지역 자활센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지원을 할 수 있다. 1호 지역 자활센터 운영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6호 법 제16조 제1항 각 호에 사업 수행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3호 공유재산 무상인데. 4호 거제시 이하 시라고 한다가 실시하는 사업의 우선위탁. 제2항 시장은 자활기업의 각 호에 지원을 할 수 있다. 1호 자활을 위한 사업자금 융자. 2호 공유지 우선임대. 3호 시가 실시하는 사업의 우선위탁. 4호 조달 구매 시 자활기업 생산품, 서비스를 우선구매. 5. 그 밖에 자활 촉진을 위한 각종 사업. 제7조 자활기관 협의체의 설치 및 기능. 제1항 시장은 자활 지원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거제시 자활기관 협의체 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둔다. 제2항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호 시 자활 지원 계획에 관한 사항. 2호 지역 자활 지원 계획 이행 사항 점검. 3호 자활 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4호 그 밖에 위원장이 협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협의체의 구성. 제1항 협의체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2항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해당 업무 담당 국장이 된다. 제3항 위원은 당령직과 위촉직으로 구분하며 당령직 위원은 해당 업무 부서장의 장, 지역자활센터의 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시설의 대표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호 직업안정기관. 6호 상공회의소 및 소상공인 지원센터. 3호 사회복지시설. 4호 사회적 기업, 사회적 협동조합, 마을기업 및 자활기업. 5. 그 밖에 자활사업을 실시하는 기관. 제4항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자활기관 협의체 업무팀장으로 하고 서기는 자활기관 협의체 업무 담당자로 한다. 제9조 임기 등. 제1항 협의체위원회의 임기는 위촉 당시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제2항 위원장은 협의체를 대표하고 사무를 총괄한다. 제3항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 협의체 회의. 제1항 협의체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협의체 구성은 3분의 1 이상이 회의 소집 요청이 있을 경우에 수시로 개최한다. 제2항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항 그 밖에 협의체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체의 의견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 실무자의 구성. 제1항 협의체는 자활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실무자 회의를 구성, 운영할 수 있다. 제2항 실무자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호 지역 자활 사업의 추진 실적 및 개선 필요 사항 점검. 2호
조건부 수급자의 사업별 적정 대상자 선정. 3호 자활 대상자의 사전 사후 관리. 4호 지역 자활 지원 계획의 내용 검토 및 이행 상황 점검. 5. 제8조 3항 각 코의 기관 또는 시설 간 협력 체계 구축 운영. 6호 그 밖에 자활기관 협의체의 구성, 기관이 협의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사항. 3항 실무자 회의 참석 대상은 다음과 같다. 1호 보장기관 자활 업무 담당자, 갈로 시 실무자, 면, 동,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 2호 직업안정기관 실무자. 3호 자활 사업 실시기관 등의 실무자. 제12조 수당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 그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아무쪼록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저는 찬성한 조례안이 원활대로 가결을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이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순복입니다. 보고서 13쪽 어안번호 226호 그제시 자활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1. 제안 이후 2. 주요 내용 3. 참고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쪽 검토 의견입니다. 먼저 제정 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자활사업을 안정적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이 자활 능력을 배양할 수 있는 사회적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사회 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조례안은 본칙 12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안제 2조는 자활사업, 지역자활센터, 자활기업 용어의 의미를 규정하였고 안제 3조는 수급자, 차상위자, 지역자활센터, 자활기업을 자활지원 대상의 범위로 규정하였습니다. 법과 동법 시행령에서 사용되는 용어를 그대로 인용하였으므로 상위법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제 4조, 안제 5조는 시장이 자활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 확보 및 자활지원 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법 제28조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은 수급자의 자활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자활지원 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자활사업의 체계적 지원을 위한 적절한 조치로 보입니다. 안제 6조는 시장이 자활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지역자활센터와 자활기업의 각종 지원사항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지역자활센터에 대한 지원은 법 제16조를, 자활기업에 대한 지원은 법 제18조와 같은 법 제18조에 의해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인용한 것으로 자활사업 지원 각 항목과 관련한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안제 7조부터 안제 10조까지는 자활지원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자활기관 협의체의 설치 및 기능, 협의체의 구성, 임기, 회의 등에 관한 사항으로 안제 8조에서는 자활지원 계획과 이행사항 점검 등 자활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한 자활기관 협의체를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당년직은 업무부서의장과 지역자활센터의장이 되고 위촉직은 직업안정기관, 상공회의소 및 소상공인 지원센터, 사회복지시설, 사회적 기업, 사회적 협동조합, 마을기업 및 자활기업, 그 밖에 자활사업을 실시하는 기관의 대표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것으로 법 시행령 제30조 2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따르고 있어 적절한 조치로 보입니다. 같은 조제 사항에서는 협의체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와 서기 각 한 명을 두고 간사는 자활기관 협의체 업무 담당 팀장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팀장은 그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에 따른 조직이 아니므로 조례에 규정하지 않도록 해야 됨에 따라 표와 같이 수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안제구조에서는 협의체위원회 임기를 위촉 당시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자활사업 지원 관련 조례에서 자활기관 협의체를 구성 운영하고 있는 전국 17개 기초자치단체 중 15개소는 위원회 임기가 위촉 당시 직위의 재임 기간이며 2개소는 위원회 임기를 2년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자활기관 협의체 위촉직 대상이 될 수 있는 거제시의 사회복지시설을 비롯한 사회적 기업 등이 134개소에 해당하는 데 반해 위촉직위원회에 대한 임기 제한을 두고 있지 않는 것은 자활사업 관련 기관 시설의 전체 의견 반영에 있어 공정성이 저해될 수 있으며 위원회의 운영이 타성에 빠질 수 있으므로 표와 같이 수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안제 11조는 자활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실무자 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법 시행령 제30조의 제2항의 규정을 따르고 있습니다. 검토 결과입니다. 저성장과 고실업 장기화, 노동시장 변화 등으로 최근 자활사업 참여자 수가 증가하는 추세로 거제시 자활사업 참여자 수는 2021년 188명에서 2022년 377명으로 100% 이상 참여자가 증가하였고 2023년 8월 말 기준 자활사업 참여자 수는 431명으로 자활사업 참여자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조례안은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이 스스로 자활 능력을 배양하여 사회적 기반을 조성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자활근로사업, 지역자활센터 운영, 자활행사 지원 등 자활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본조례 제정으로 자활사업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 시행으로 자활사업의 효과를 높이고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지역사회 복지 정진에 기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자활사업 지원은 지방자치법 제13조 제2항 제2호 과목의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및 같은 호 다목의 생활이 어려운 사람의 보호 및 지원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로 조례 제정은 가능하며 관련 법령 등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어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참고로 경남도 내 2곳과 전국 자치단체 30곳에서 해당 조례를 제정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앞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대로 나와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대로 나오셔야 주십시오. 의견이 있으시면. 의견이 없으면 얘기해도 됩니까? 의견이 없습니까? 상위법에 의해서 입각한 조례 제정이기 때문에 의견이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거제시 자활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명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석봉 의원님 조례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제2조 한번 보겠습니다. 제2조 2항입니다. 지역 자활센터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야 법이라 한다. 제16조 요거 뭐 빠진 거 안 같습니까? 제16조 1항에 따라 이거 빠진 것 같은데요. 법 조문은 정확하게 안 보신 것 같은데 요거 한번 챙겨보세요. 요입니다. 그리고 이 조례 사실 처음에 사인할 때 우리 김서민 위원장님하고 두 분이 오셨어요. 두 분이. 근데 책자에는 이태일 위원하고 세 분이 갑자기 늘었습니다. 사전에 의견 없이 늘었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깜짝 놀랐어요. 책자 보고. 예. 그 이야기는 하셔야죠. 처음에는 우리 김서민 의원하고 저하고 이렇게 제가 처음에 이거 자활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를 준비하고 계실 때 어쨌든 김서민 의원도 같이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해서 그래서 우리 김서민 의원하도 이렇게 공동 이렇게 발의를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했고요. 그리고 이태열 의원도 또 그런 또 지지에서 조금 공동 발의를 해주면 안 좋겠냐라고 해갖고 이렇게 동의로
동참을 하게 네, 됐습니다. 뭐 공동 발의해 주면 좋겠다 하면은 저희 사전에 서명 받을 때 없었던 이름이 갑자기 그 나오는 건 예의가 좀 아니라고 봅니다. 예, 죄송합니다. 그리고 우리 잘 사업 요거 조례하면서 네. 우리 그 잘 사업단에 있는 인원 몇 명이라고 알고 계십니까? 인원이 몇 명입니까? 거기 종사하시는 분들이. 잘 사업에 종사하는 이 잠시만요. 과장님. 인원도 정확하게 파악 안 하고 그리고 부가적으로 이거 조례 준비하면서 간담회 몇 번 했습니까? 현장에 몇 번 갔습니까? 그 간담회는 이렇게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잘 센터장하고 이 조례 이 부분에 있어서 좀 발의를 해줘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은 이렇게 들었습니다. 적어도 우리 잘 이거 경상남도 두 번째인데 간담회 세 번은 진행하셔야 그리고 죠 공동 발의하신 김선민 의원이 우리 잘 산업 하고 간담회를 가지고 했습니다. 언제 그 우리 김선민 의원 언제 몇 월 달에 언제 하셨습니까? 그거는 김선민 의원한테 한번. 네네. 제가 답변을 해도 되는 겁니까? 아, 예, 그 간담회는 그 우리 자활센터장인 박노미 센터장하고 또 우리 경실련의 집행위원장님하고 또 저기 우리 경실련의 사무국장님하고 네네. 하고 또 사업단 같이 오신 인원 두 분하고 이렇게 해서 간담회를 가진 적이 있습니다. 우리 오해 그 위원장실에서 간담회 가졌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간담회 하는 과정에서 저도 지난번에 한번 그 현장을 가서 그 자활센터하고 일해 봤는데 그 장단점이 분명히 있어요. 우리가 진짜 사회복지 정진을 위해서 우리 거제시에서 어마어마한 예산을 넣어서 하고 있는데 저 조례도 중요하지만 분명히 보완해야 할 문제가 잇따랐고 아마 아실 겁니다. 제가 전번에 간담회 갔을 때도 약간의 문제점이 보였기 때문에 안석봉 위원님이 생각한 잘 사업장의 그 장단점이 뭐였습니까? 우리 근로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취약계층이나 우리 사업을 이렇게 할 수 있는 분들의 여러 가지 이렇게 혜택이나 이 사업을 이렇게 여러 가지 직업군이나 여러 가지 이런 거를 받을 수 있도록 우리 거제시가 체계적으로 좀 지원을 그러면 거기서 그 어떤 잘의 서비스를 받고 독립적으로 취업을 했거나 잘 그 그러는 분은 일상생활에서 별로 사례들이 없었습니다. 예, 예. 있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우리 자활센터에 지원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우리 그분들이 평안한 사회생활을 영위하고 생활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지원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그게 혜택이 조금 더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자활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를 발의하는 물론 그것도 뭐 지역사회복지 정진이나 뭐 기타 등등 그 내용들은 알겠는데 근데 거기서 계속 있을 수만은 없잖아요. 그럼요. 창업도 하고 하는데 뭐 세탁소나 커피숍이나 이제 이게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장해서 나와야 스스로 그거를 해야 되는데 그게 지금 그런 게 파악이 됐냐고 제가 묻는 거예요. 이게 우리 지금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왜 안 되는 이유를 알아야죠. 아니 그게 그만큼의 지원이 안 되고 어떤 있기 지원이 때문에 안 된다고 해요. 어떤 아까 사회에 나가서 자립을 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지원이 체계적으로 안 돼 있기 때문에 그걸 좀 하기 위해서 하려고 하는 거죠. 아니 자활이 몇 년 됐는데 지금 생기지 몇 년 됐는데 그게 그 스스로 자립하는 그런 것들이 사례가 없다는 게 말이 됩니까? 조례도 중요하지만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잘 센터에 있는 분들 센터장님들부터 시작해갖고 모든 분들이 우리 거제시에 예산을 받는 만큼 조금은 스스로 자립해서 조금 발전적인 이런 것들이 사례 관리가 돼야 되는데 사례 관리가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말하는 거는 조례도 중요하지만은 그 현장에서 직접적으로 정확하게 그런 것들을 살펴보시라 이런 겁니다. 조례는 당연히 있어야 되지만은 조례가 지금 우리가
개정되고 나면 우리 또 담당 부서에서 우리 거제시에서 어쨌든 자활 산업에 있어서 우리가 혜택을 받는 그분들의 우리 각종 사업이든 아까 뭐 자립이든 이런 걸 지원할 수 있도록 시장님이 체계적으로 이렇게 수립할 거 아닙니까? 예. 그거는 원론적인 내용이고, 과장님, 그럼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지역에 자활센터가 생긴 지가 좀 됐습니다. 그지? 예, 됐는데, 그 현장에 갔을 때, 몇 사람한테 잠깐 들은 소리도 있긴 있는데, 우리 지역 자활센터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이 좀 변화해야 돼? 이 조례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저는 보니까. 좀 전에 장점, 단점 말씀할 때 예리하게 지적하셨고, 중요한 거는 현실 여건이 좀 어렵다는 겁니다. 자활을 하기까지가. 그분들이 지금 현재 국외사업단에 186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그 우리 자활센터에서 네네. 뭐 시장 진입행이나 그 분류별로 하고 있는 이 직종을 5년간 근로했다고 해서 네네. 이걸 현장을 나와서 막상 우리는 조선업이 많지 않습니까? 그죠? 네네. 그 영 별개의 이게 분야거든요. 그러니까 현실 여건이 그게 뒷받침이 안 되는 사정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법 취지는 자활 탈빈곤입니다. 2000년 10월 1일 날 이 법 시행돼 가지고 하고 있는데 현실 여건상 좀 어려운 부분이 많더라고요. 말씀하신 부분. 그래서 우리가 그 궁극적인 목적을 보자는 거예요. 맞습니다. 자활에서 네. 기술을 배우고 그 자존감을 회복해서 빈곤에서 탈출하고 스스로 직업군에 가서 적응을 하고 살아갈 수 있게끔 하는 건데, 그런 사례나 이런 것들이 지금 조례가 예산을 많이 하고 어떤 기간이 생긴다고 중요한 게 아니고 실질적인 우리가 체계를 마련을 하자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 주고 있는 게 자활을 할 수 있는 분들이 생계 급여 대상자입니다. 그냥 돈을 주는 대상자 중에서 네네. 근로 능력이 있는 자, 그래도 근로로 인해 성취감을 느끼면서 소득을 가져가면 생계비 매월 나가는 것보다 네네. 좀 더 받을 수 있으니, 그래도 이제 그런 식으로 국가 정책이 좀 그렇게 운영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과장님한테 하나 좀 주문하자면은 우리가 그 자활센터가 진행이 되는 1년 동안의 과정을 모니터링을 해서, 그리고 그 분들한테 그 뭐 체크리스트나 이런 것들을 해서 우리가 조금 뭐 하여튼 내년부터라도 좀 체계적으로 자활의 이런 그 시스템을 우리가 구비를 하자는 거예요. 조례도 있으니까. 일은 많겠지만. 일단은 말씀하신 대로 이 법 취지에, 조례나 법 취지에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과장님, 뭐 현장에서 늘 수고가 많고 열심히 잘하고 계시지만은 이제 이만큼 조례가 나왔으니까, 그래도 경상남도 두 번째 조례니까 우리가 선제적으로 좀 더 체계적으로 잘하자는 의미에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잘하겠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네, 정명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활 사업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신체 검사에서 조선 관련 업종에 들어가지는 못하는 분들이 많죠. 아, 그게 아니고, 네네. 네, 다른 질의 없었습니까? 예, 그럼 네, 최양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석봉 의원께 질문하겠습니다. 자활 사업 대상자는 그러면 우리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입니까? 예. 그럼 수급자는 기초생활 수급자를 말씀하시는 것 같고, 차상위는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우리 차상위에 대한 개념을 잘 아니 안석봉 게 질문. 담당 차상위 공무원이 답변할까요? 그럼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차상위가 이게 조례에 따라 다 이 기준이 다르기도 하고 좀 명확하지 않더라고요. 사실 차상위 계층이라 하면 차상위 자활, 차상위 장애인, 차상위 본인 부당 경감, 차상위 계층 학인 이런 식으로 네 종류로 분류가 이제 법적 분류입니다. 그리고 지금 자활 근로에 참여할 수 있는 대상은 차상위 자활로 64세대 65명이 해당이 됩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네. 일단 우리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에 보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인 사람을 지금 기초 그 생활보장법에는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아까 뭐 여러 분류를 말씀하셨는데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인 사람은 다 해당이 됩니까? 근데 이게 정말 좀 어려운데 대기자가 많기 때문에 일단 수급자 위주로 먼저 갑니다. 그렇습니까? 네, 수급자가 지금 근로할 수 있는 수급자가 한 700명 정도 있는데 그 사람으로 우선시 가고 그 중에도 같이 이제 차상위 자활도 같이 참여를 하고 이렇게 지금 운영되고 그러면 있습니다. 차상위는 지금 수급자가 706명이 그 어쨌든 우리 이 자활 사업의 대상자인데 네네. 지금 다 참여를 안 한다 아닙니까, 그제? 그죠. 대기자하고 그러니까 있는 거. 대기자로 예. 있는 거고 그럼 여기다가 차상위 계층은 더 기다려야 되는 같이 이제 형국이네요. 일정 부분 비율로 같이 좀 투입되고 있습니다. 아, 사실. 그렇습니까? 예. 전부 수급자는 아니고. 네네. 차상위 좀, 자활도 예.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차상위자는 대기자가 얼마나 되나요? 아까 제가 64세대 65명 중인데 아마 제 생각에 대기자까지는 제가 차상위 지금 대기자까지 그 나중에 업무 보고할 때 한번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차상위가 그럼 대기자가 얼마나 되나 이 네, 말씀이시죠? 어차피 업무 보고할 때 또 내용이 포함될 수 있으니 그때 한번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그 안석봉 의원님께 일단 그 구조에 임기가 제한되어 있지 않은 부분은 임기는 위촉 당시 직위의 재임 기간 요거는 알겠습니다. 예, 재임 기간은 알겠고 그 외에 우리 지금 보면 그러니까 이제 상공회의소 대표는 기간이 딱 뭐랄까 임기가 있으니까 그건 이해가 되는데요. 사회복지시설의 8조의 제4항 사회복지시설이나 그 밖에 뭐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등은 임기를 좀 제한하는 게 어떨까 이런 우리 전문위원회 검토 보고서에도 나와 있듯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필요하죠. 여러 기관들이 많으니까 예. 좀 참여할 수 있는 그렇죠. 사람들을 골고루 좀 더 골고루 이렇게 참여될 수 있도록 이거는 수정안을 내주시면 그렇죠. 임기를 제한하는 게 동의를 좋겠죠. 하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8조 2항 저는 이게 궁금했는데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요거는 이제 우리 그 법률에 그래 되어 있으니까 부위원장은 해당 업무 담당 국장이 된다. 이거는 왜 그렇게 되면 다 공무원들이 이제 뭐 시장님은 뭐 선출직이긴 하지만 대개는 부위원장은 호선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데 담당 국장으로 하게 된 뭐 이유가 있습니까? 뭐 이건 별 다른 의미는 특별한 없고, 그건 없었습니까? 업무의 효율성을 좀 높이기 위해서 안수보 의원님 잠시만요. 예, 뒤에 담당 팀장님 답변하실 거 있습니까? 예? 아니 이거는 최양희 의원님 질의에 답변하실 답변하실 게 거 있습니까? 있습니까? 팀장님? 예. 팀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예. 네, 생활보장팀장 문소호입니다. 저희들 잘 업무 지침 책자가 있는데요. 책자에 보면은 위원장은 당년직으로 광역으로 보면은 그 위원장은 시군구청장이 되고 네네. 부위원장은 보건복지장 실가 과장이 된다라고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 거기에 따라 가지고 우리 조례도 거기에 따라 가지고 담당 실무국장이 그 부위원장 네. 광역에는 실과 과장이 지방자치 시군구에는 예. 그에 준하는 국장님이 네. 그렇게 저희들이 안을 잡았습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 되는데 일단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8조에 제가 질의를 드린 김에 우리 그 전문위원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지금 8조 4항에 보면 지금은 간사는 자활기관 협의체 업무팀장으로 하고 업무팀장으로 하고 서기는 자활기관 협의체 업무 담당자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여기서 서기는 자활기관 협의체 업무 담당 공무원 중 시장이 지명한다로
하는 것이 이제 담당 공무원이 이 업무를 그 실무를 보는 것이 마땅하지 않나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 예, 여기에 대해서는 그것도, 어떻습니까? 예, 동의안 제출하시면 네네. 동의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11조의 실무자 회의 여기도 보면 이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 규칙에 이게 다 여기에 대한 내용이 있네요. 보니까 제 30조에 2에 보니까 실무자 회의를 구성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 거기 내용에 보면 1호부터 6호까지 내용이 여기 그대로 조례에 다 담겨져 있어요. 근데 이 조례 이 시행 규칙에 제4항 그러니까 제30조의 2 자활기관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제4항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한 사항 외에 자활기관 협의체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실무자 회의 구성은 구성에 이 시행 규칙에서 정한 내용 외에 들어가는 내용은 따로 없는 거죠. 실무자 회의는 다음 각호 사항을 협의한다. 네. 그 시행 규칙 그대로 옮겨 놓은 예, 것 예. 같고요. 그러면 실무자 회의에 참석 대상을 우리가 여기 규정을 해놓은 것 같습니다. 이 시행 규칙이 없는 거. 보장기관 자활 업무 담당자. 보장기관은 어디를 얘기합니까? 예. 거제시를 얘기합니까? 그것이 아니 그래서 여기에 대한 좀 정의가 없어서 보장기관은 일단 거제시를 얘기한다는 말씀이시고 그러고 면동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 네. 그러니까 이게 보장기관 자활 업무 담당자는 할수 있는 실무자와 사람. 네. 면동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 네. 직업안전기관 실무자는 누구를 얘기하나요? 직업안전기관 거제 고용복지 플러스 센터. 센터의 실무자 예, 누구를 얘기하는 건가요? 고용 플러스 센터의 실무자가 그러면 이 실무자 회의에 참석 당연히 의무적으로 참석해야 되는 대상입니까? 만약 우리가 조례 이렇게 담으면 예, 과장님 그럼 답변해 주십시오. 예, 맞습니다. 직업안전기관은 지방고용노동행정기관이기 예, 때문에 예. 우리가 협조 요청을 실무자 회의를 할 때 할 때. 협의체를 먼저 구성을 하고 난 다음에 할 때 그 담당자가 실무자를 구성한다고 충분히 사전에 소통한 다음에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네. 이거는 타기관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 조례 정해놨다 무조건 오라가라 하기도 참 상위법령에 네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실무자 회의는 어떻게 제가 이제 궁금한 거는 실무자 회의와 협의체를 잠깐만 비교해서 설명을 해주시면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능에 대한 거는 조례에 잘 명시되어 있지만 그 협의체를 다 기관 장이지 않습니까? 네네네. 하기 전에 실무를 할 때 이제 실무자 회의를 해서 네. 충분히 조율한 다음에 네. 쉽게 말하면 자활에 뭐 직업 안전기관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뭐 고용을 더 할 수 있는 게 있는가 이런 업무적인 협의를 먼저 실무자를 하고 이런 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 실무자 회의가 활발하게 아마 자주 잘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일어나야 안 되겠습니까? 맞습니다. 그죠? 예. 거기서 나온 내용을 가지고 협의체에 이제 그 뭐 심의를 하겠죠. 심의 자문을 구하겠죠. 네. 하여튼 그래서 실무자 회의를 활성화돼야 되는 것 같습니다. 활성화되고 이게 실제 이 일을 추진하는 거다 이래 네. 봐지거든요. 네. 네, 알겠습니다. 뭐 구체적인 사항은 뭐 필요하면 규칙으로 정해서 뭐 얼마마다 뭐 실무자 회의를 할 것인가 이런 거 정하시면 될 것 같고, 네,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최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예, 수고하십니다. 우리 지금 거제시 자활사업지원조례를 일단
제정하지 않더라도 자활 사업에 대해 지원을 하고 있죠. 네, 이 모든 조례가 지금 상위법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담은기기 때문에 네, 지금 네. 잘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자, 어쨌든 그래도 일단 조례 제정입니다. 조례 네. 제정. 제일 중요한 게 지금 지원 자활 사업에 대한 지원입니다. 네네. 3조의 자활 지원 대상의 범위, 이 조례에 의한 지원 대상은 수급자, 자상이자, 지원자활센터, 자활기업이라고 딱 못을 박았는데요. 정의에 2조 정의에 지역자활센터, 자활기업은 있습니다. 근데 수급자, 자상이자는 왜 정의에서 빠졌죠? 이거는 국민기초보장법에서 이미 잘 나와 있기 때문에 이 네. 조례에서 다시 담는다는 거는 약간 번거로움을. 그런데 경상남도 조례에는 정의에 다 들어있던데. 굳이 상위법이 있는 거를 조례에 담는 거는 이렇게 효율적인 조례라고 보기 좀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도 어쨌든 이건 지원 대상자를 정하는 거 아닙니까? 보다 명확한 정의 규정은 내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차피 이 사업은 16조에서 지원을 네네. 하고 있다면 자격 요건 자체가 네. 굳이 예. 그럼 이 수급자나 차상이자라는 정의를 다시 규정에 안 둬도 네. 이 조례 시행하는 데는 문제가 없는 걸로 판단됩니다. 문제가 없는 걸로. 네네. 혹시 또 분쟁이 생길 염려는 없죠? 예. 확실하십니까? 이 조례 자체가 상위법에 있는 조문을 그대로 담았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었습니까? 예. 한은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선 의원님 말씀하셔서 수정이 될 것 같아서 제가 한 말씀 드리면 제 8조의 2항에 보면 저도 이게 좀 위원장이 시장이고 부위원장인데 아까 이게 자활 업무 지침에 따라서 이제 그렇게 했다 해서 그런데 다른 지역의 조례에 보면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라고 되어 있는 지자체도 있더라고요. 혹시 그게 이제 발의하신 분들이 의견이 동의가 되면 부위원장은 좀 그렇게 위원들 중에서 좀 호선을 하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좀 제안을 드리고 해. 그리고 제가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55쪽에 보면은 제3조의 지원 대상 있지 않습니까? 저도 다른 데 뭐 정의는 쭉 다 설명했더니 여기는 이해가 되었고, 예. 그럼 여기 나오는 수급자랑 58쪽에 나오는 실무자의 구성에 나오는 제2항 2호에 나오는 조건부 수급자랑 같은 수급자죠. 수급자라 하면 생계급여 수급자가 그렇죠. 헌법 학대 범위고 조건부 수급자라 하는 건 근로 능력이 있는 그러니까 수급자. 왜냐하면 예.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는 네네. 그냥 그 법에 의해서 급여를 받는 사람을 말하고 네. 여기 말하는 조건부는 그 사람들 중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건지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네, 실제 참여하는 사람 조건부 수급자. 예, 그러면 그래서 앞에 이걸 앞에 3조도 바꾸라는 조건부 말씀이신가? 똑같이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이건 포괄적으로 열어놓는 게 오히려 왜냐하면 앞뒤 문맥이죠. 어차피 수급자, 조건부 수급자가 되어 있으니 혹시 나중에 해석을 할 때 그래서 제가 챙겨보니까 이제 그렇던데 그러면 뒤에 그냥 단어를 같이 하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들어서 이제 제안을 하는 겁니다. 어차피 이제 원안 아니고 수정이 될 가능성이 있어 보이니 이왕 수정할 때 하면 어떨까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답변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예, 한은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른 질의 없었습니까? 예, 최양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12조 수당에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위원은 협의체 위원을 얘기합니까? 실무자 회의에 참석하는 실무자들도 포함이 됩니까? 이게 거제시 이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그 위원회 협의체에만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예, 실무자 회의는 이게 해당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거 제가 여기 명확하게 한번 좀 확인하고자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최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과장님 방금 이 최양 의원님 질의했던 내용 이것은 담당 부서에서 명확히 정리해서 다시 저희들한테 한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협의체는
뿐만 아니고 실무자 회의에도 이 수당이 지급되는지 안 되는지 여부. 자, 아니요. 제가 질문했으니까 방금 알겠습니다. 예, 일단 예. 예,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한 시간 정의하겠습니다. 정의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기하겠습니다. 정의 시간 중 의원님들의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며 이를 종합하여 최양희 의원님께서 일부 조항을 수정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최양희 의원님 수정할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거제시 자활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거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정확한 조직명 표기와 자활사업 관련 기관 시설의 전체 의견 반영에 있어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자활기관 협의체의 구성 및 자활기관 협의체 임기 등에 대해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자 합니다. 수정 내용입니다. 제2조 제2호 중 제16조를 제16조 제1항으로 제8조 제4항 중 2대 간사는 자활기관 협의체 업무팀장으로 하고 서기는 자활기관 협의체 업무 담당자로를 두며 간사와 서기는 자활기관 협의체 업무 담당 공무원 중 시장이 지명으로 하고 제9조 제1항의 단서인 단 제8조 제3항 제3호부터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의 임기는 2년으로 한 달을 신설하는 것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 동의가 어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1명 이상의 찬성 의원이 있어야 합니다. 최양희 의원의 수정 동의안에 찬성하는 의원 계십니까? 네. 그러면 최양희 의원이 동의한 거제시 자활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었습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거제시 희망복지재단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 장치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미순입니다. 79페이지 어안번호 235 2024년 거제시 희망복지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지방재정법에 어거 2024년도 거제시 희망복지재단 출연을 위하여 의회의 동의를 득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기부와 나눔 문화 활성화를 통한 거제복지 실현 및 복지 증진 사업 추진을 위하여 출연하고자 하며 2024년도 출연금 2억 5,981만 2천원으로 전년 대비 6.7% 정액, 6.78% 정액입니다. 다음은 80페이지.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81페이지. 2024년도 출연금 재원 운영 계획입니다. 출연금 2억 5,981만 2천원 중 인건비 및 대지급의 2억 850만 9천으로 약 80%고 그 외에는 일반 운영비와 업무 추진비 합쳐서 20%가 되겠습니다. 내년도 인건비 산출은 2.5% 인상률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순복입니다. 보고서 27조 어안번호 235호 2024년도 재단법인 거제시 희망복지재단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입니다. 1제안 이후 이 주요 내용 3 참고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9쪽 검토 의견입니다. 이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2024년도 거제시 희망복지재단에 출연하기 위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출연 예정액은 총 소요액 2억 5,981만 2천원으로 전년도 2억 4,331만 5천원 대비 1,649만 7천원이 증가했습니다.
본 재단 출연은 지방자치단체 출자 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와 그제시 희망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따른 것으로 경기 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여건 속에서 기부와 나눔 문화를 더욱 활성화하고 더불어 잘 사는 행복구제 실현을 위하여 재단의 출연은 필요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2023년도 그제시 희망복지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양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네. 인건비가 2022년 인건비는 한 1억 7천만 원 정도 집행이 되었던데 그러면 여기 직원 5명이라 하면 지금 현재 우리 그 공무원이 파견되어 있지 않습니까? 2명. 네네. 그러면 2024년도에는 새로 채용을 하겠다는 얘기죠. 일단은 예산은 편성을 합니다. 그럼 통합 채용하실 거 아닌가요? 근데 일단은 상황을 보고 하겠습니다. 그럼 이 예산은 일단은 예산은 이제 추정인 편성하- 것이 예, 거죠? 예산은 편성을 원칙으로 하되 통합 채용권은 그때 가서 판단이 되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2022년 4년부터 하려면 그 이미 올해 말에 채용 계획을 채용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아직 그 채용 계획은 통합 채용은 매년 5월 달에 하는 1년에 한 번. 네, 1년에 통합 채용 5월 달에 하는 걸로. 그러면 통합 채용으로 할 것 같으면 내년에 5월에 가능하다 이 말씀이네요. 통상 예, 제가 보기 인사팀에서 보니까 매년 한 5월경에 통합 채용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단 직원도 통합 채용할 거 아닙니까? 네네네. 그러면 한다면 내년 5월 가능한데 어쨌든 예산은 1년치를 다 잡으신 겁니까? 네, 이게 인건비하고 그 일반 수용비 이게 합쳐서 예산입니다. 이게. 아니 그러니까 네. 지금 우리 파견된 공무원 인건비는 여기서 안 나가잖아요. 그건 시에서 나갑니다. 재단 예산으로 나가냐고요? 아니요, 시에서 나갑니다. 그렇지 않아요. 시에서 나가기 때문에 그 인건비는 여기 포함이 안 된다 이 말씀인데 일단은 그거는 또 예산 심의할 때 또 뭐 네네. 하도록 하고요. 자료만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우리 그 출자 출연 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경영 평가 했죠. 이 또 출연 기관이니까 경영 평가 결과 보고서를 좀 자료로 좀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네, 최양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 예,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 토론에 있으신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그제시 희망복지재단 출연 동의안은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점심시간 등을 이유로 오후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